네, 교육의보험 연구팀장 전선희입니다. 천대 기업의 입사 지원서를 저희가 수집해서 분석을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취준생들의 스펙 쌓기 문제, 무분별하게 스펙 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그 원인의 하나로서의 그 문제를 좀 제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순서는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거고요. 먼저 조사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내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천대 기업의 입사 지원서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총 이제 169개를 저희가 수집을 했고요.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잡코리아 채용 플랫폼에 들어가서 채용 공고에 이제 그 채용 공고를 올린 기업 중에서 저희가 해당 기간 2024년 2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약 한 4개월 정도 가까운 그 시간 동안 채용 공고를 올렸던 기업들의 입사 지원서를 수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키워드를 넣었어요. 신입, 정규직, 그리고 매출액 천대 기업의 키워드를 가지고 뽑아낸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뭐 1000개 이상, 수천 개의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다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신입, 정규직, 매출액 천대 기업으로 저희가 한정해서 이 해당 기간 동안 채용 공고를 올린 기업들의 입사 지원서를 다 수집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저희가 총 169개의 기업을 조사를 했는데요. 기업 자체 양식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입사 지원서를 이제 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외부 업체에 이제 이미 만들어진 폼을 활용하는 것은 잡다 플랫폼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잡코리아, 잡플렉스, 워크데이 이런 순서였습니다. 저희가 사실 169개를 수집을 했지만 실제 분석은 150개만 사실 분석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이 잡코리아 19개 같은 경우에는 그 정해진 폼이 있는 게 아니고 지원자들이 그 형식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제가 이제 시사점에선 따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항목으로 뭘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잡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제외하고 150개만을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순위대로 좀 놔둬보면 입사 지원서 중에서 가장 많은 스펙을 이제 그 기업들이 가장 많은 기업이 스펙 기재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출신학교였습니다. 99.3%였고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스펙들이 뭐냐면 출신학교, 어학 점수, 영어 점수죠 주로. 그리고 학점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세 개 그 스펙들은 상위에 랭크돼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자격증이 하나가 더 들어가서 이제 탑 4 스펙이라고 하면 출신학교, 어학 점수, 자격증, 학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사항 같은 경우에 출신학교 99.3%, 그리고 대학원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성적도 93% 정도가 있었고, 입학과 편입을 구분하는 것,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는 것도 그런 기업도 85.3%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 공고상에서 4년제 대학 졸업자로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84.7% 정도가 됐습니다. 보통 이제 그 학력란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계속해서 추가를 하면서 최종 학력까지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통은 고등학교부터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부터 다 입력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아마도 뭐 검정고시 친 학생들을 걸러내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학 학년별로 성적을 따로 기입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학년 때 성적, 2학년 때 성적,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다 확인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어학 능력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공인 점수 98%가 가지고 있었고, 활용 능력을 따로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30% 정도. 그리고 해외 경험은 어학과 관련해서도 이제 넣기도 하고 그냥 경험을 물어보는 차원에서 넣기도 하는데 약 40% 정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예전에는 제2 외국어라고 해서 따로 항목이 잡혀 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한 곳에서 모든 언어를 다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 외국어 점수를 본인이 찾아서 이 경우에는 이제 영어 점수를 넣고 싶으면 뭐 토익부터 쭉 있고요. 그리고 뭐 일본어 점수, 중국어 점수 다 한 곳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학 점수는 다 추가해서 넣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어 활용 능력 탭을 또 보시면 뭐 회화 수준, 작문 수준, 독해 수준 다 상중하로 본인이 이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했던 기업들을 보면 응시일자, 유효기간까지 다 날짜까지 넣어야 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입력이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기업도 있었어요. 보통 어학점수 같은 경우는 2년이 유효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났어도 입력을 하게 해주는 그런 기업도 있었습니다. 자격증은 이제 98% 정도의 기업이 가지고 있었고, 경력은 88.7%, 수상 경력은 70% 정도의 기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자격증도 이 한 탭 안에서 대부분의 자격증을 다 이제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다 넣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경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입을 대상으로 했지만 또 이제 신입들도 인턴 경험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중고 신입 같은 경우에는 또 경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경력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정규직이었는지 혹은 뭐 계약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상 경력도 이런 방식으로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독특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입력수를 제한하는 그런 기업도 있었어요. 3개 이내로만 입력할 수 있도록 이런 기업들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신입들 같은 경우에 경력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아르바이트를 하나의 사회 경험으로 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내외 활동, 봉사활동을 포함해서 68%, 보통은 이제 학내외 활동 그 탭 안에서 봉사활동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별개로 봉사활동을 따로 이제 표기하도록 하는 기업도 16.67%가 있었고, 어쨌든 이제 1번 방식이든 2번 방식이든 봉사활동을 입력 가능하게 하는 기업, 그러니까 1, 2번에 이제 합집합이 되겠죠. 70%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이수사항은 37% 정도가 있었고요. 보통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육 이수사항을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이렇게 입력하게 돼 있는데, 사실 공공기관은 지금 뭐 어느 전공보다도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입력하는 방식으로 더 많이 되어 있는데, 보통 민간 기업은 한 37%가 저런 방식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학내외 활동,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사활동을 따로 이제 표기하도록 하는 그런 기업의 예시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인적사항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사진만을 좀 찾아봤는데요. 67%의 기업이 사진을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좀 특이하게 저희가 이제 좀 특이한 기업들을 몇 가지를 넣어봤는데요. 가족사항을 입력하도록 하는 기업들도 여전히 많이 좀 있었고, 심지어는 조부모, 조모, 뭐까지도 다 넣어야 되는 이런 입사지원서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좀 있었다 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년 전에 2014년에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저희가 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의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함께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국내 100대 기업 총 95개의 입사 지원서를 이제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항목을 좀 비교를 해보면 저희는 이제 기본 인적사항은 조금 사진만 확인을 했고요. 당시에는 인적사항을 굉장히 많이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인적사항 넣는 칸들이 굉장히 당시에는 많았었거든요. 저희는 대신에 학력을 조금 더 구분해서 자세히 봤고, 거기에 이제 교육 이수사항을 좀 추가해서, 당시에는 이런 항목이 거의 없었고 이제 최근에 좀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항목을 추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두 이제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항목만 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2014년보다 기재란이 줄어든 것은 사진이 유일했습니다. 74.7%에서 67.3%로 한 7.4% 보시면 감소를 했어요.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 당시 어떤 말이 유행이었었냐면요, 스펙 9종 세트라고 해서 외모도 하나의 스펙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돌 때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취준생들이 외모 관리해야 된다, 사진 잘 찍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너무 이제 좀 심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당시에 여야 의원들이 같이 공동 발의로 이력서 사진 첨부 금지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는 됐는데 결국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 이제 분위기가 그런 이제 이런 개인 인적사항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면서 아마도 이제 기업들이 이런 걸 줄여간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사진을 제외한 모든 스펙 항목이 다 이제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10년 전 결과보다. 그리고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이제 봉사활동을 포함해서 학내 활동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좀 결론과 시사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쌓기 현상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입사 지원서에 스펙 기재란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직무 중심으로 채용한다, 직무 역량을 더 강조한다, 이런 얘기는 끊임없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준생들은 스펙 쌓기를 계속 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라고 했을 때 보신 것처럼 입사 지원서에 너무 많은 그런 기재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채용 단계가 보통 이렇게 됩니다. 서류 전형이 되고 난 다음에 인적성 검사를 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면접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서류 전형에 이제 입사 지원서와 보통은 자기소개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전형을 어떻게든 통과를 해야 다음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서류 전형, 입사 지원서에 이제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이게 2018년하고 2021년에 사람인에서 조사를 한 결과예요. 구직자들이 평균적으로 26개의 회사에 지원을 하고 서류 통과는 한 평균적으로 3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2021년 조사도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평균 14회 지원을 하면 합격이 1.7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12% 정도 서류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 합격 자체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취준생 입장에서는 최소한 서류는 뚫어내야 본인들이 뭔가 면접을 하든 뭔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에서 어떤 항목이 들어갔냐는 취준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 왼쪽 표는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천대 기업의 입사 지원서 상에서 가장 많은 항목으로 잡혀 있는 순위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그 취준생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앞서서 우리 김선희 연구원님 발표에서도 좀 나왔는데 저희 취준생 50명 그리고 기업의 인사 담당자 50명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저런 이제 입사 지원서에 있는 스펙들 각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채용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우 영향이 있다 5점, 약간 있다 4점, 보통이다 3점, 거의 없다 2점, 전혀 없다 1점,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을 낸 겁니다. 그랬을 때 취준생들의 점수를 순위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취준생들은 영어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자격증, 인턴 경험 이런 순인데 물론 이제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위 항목 5개를 보면 동일해요. 그러니까 입사 지원서 상으로 많은 항목들에 대해서 취준생들도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위 항목도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그 안에 있는 항목들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입사 지원서 상에 기재란으로 잡혀 있고 아니고가 사실 직간접적으로 취준생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향을 주는 정도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이제 자료를 보시면 취준생 50명, 인사 담당자 50명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이 있다는 대답만 추린 겁니다. 매우 있다, 약간 있다. 그걸 합산을 했을 때 인턴 경험 같은 경우에 취준생은 96%가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매우 있다, 조금 있다를 합쳐서. 인사 담당자는 반면에 42% 정도만 영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서로 간에. 수상 이력은 78%, 취준생, 인사 담당자 30%.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항목들에서 보면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기업은 인사 담당자가 기업을 대표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업은 그닥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더라도 그 항목이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취준생들은 이거 반드시 중요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의 그 결과만 봤을 때 여기 이제 박스 수상 이력이 빠졌는데요. 여기 수상 이력까지 했을 때 6개 항목은 인사 담당자들의 그 응답에서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더 컸던 항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있다보다 영향이 없다가 더 큰 항목이에요. 그런 항목들조차도 취준생들은 굉장히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입사 지원서 상에 항목이 있고 없고는 취준생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의 직무에서 불필요한 스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은 그냥 관행적으로 넣고 있는 항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 좀 제거해주고 완화해주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저희 좀 예시를 좀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직무를 가지고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영어가 전혀 필요 없어요. 혹은 영어는 일반적인 수준만 필요해요. 혹은 영어가 꼭 필수예요. 이렇게 좀 직무상 나눠 놓고
영어가 필요 없다면 굳이 기재란을 넣을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영어 수준만 있다면 토익 700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영어가 필수라고 하는 경우에도 사실 영어 점수를 잘 맞히는 능력하고 실제 뭐 영어를 잘하는 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회화라든지 작문이라든지 어느 정도 하는지를 보고 오히려 면접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요, 아까 앞서서도 발표를 하셨지만 취준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보통 900점 이상을 제일 많은 사람들이 취준생들이 900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00점 이상을 하기 위해서 또 시험을 치고 또 시험 치고 학원 다니고 또 실패하면 또 시험 치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효기간을 좀 연장해주는 기업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제한 사항으로 이렇게 유효기간을 조금 늘려주면, 왜냐하면 이제 유효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보통의 취준생들은 4학년 때부터 시험을 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미리 쳐도 안 돼요. 유효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2년이 끝나가면 취업이 안 돼. 그러면 다시 시험을 또 쳐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싶은데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2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점수로 확인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도 2년으로 정해놓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2023년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라고 해서 그 지금의 공공기관들, 많은 공공기관들은 영어나 외국어 점수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2년이 만료되기 전에 등록을 해놓으면 5년까지 그 점수를 볼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들은 이런 걸 활용을 하고 있고 좀 민간기업에서도 이런 걸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재직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입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스펙이 도움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자격증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 담당자들도 채용에서 영향이 있다는 것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게 자격증이었어요. 그래서 자격증은 어느 정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자격증을 사실 다 입력하게 하는 것은 취준생들의 무분별한 자격증 경쟁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에 꼭 필요한 것만 한정해서 입력수를 제한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찾았던 그 매출액 1000대 기업 중에서 롯데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기업이 롯데예요. 자격증을 3개만 입력하게 해놨고 여기 아래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모집 공고상 필수 자격증이 있는 회사의 경우 자격증을 입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자격증을 3개로 제한해서 입력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하나도 4개로 제한해서 이제 입력하도록 하면 최소한의 이제 제한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학생들도 너무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구나 이런 이제 좀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가장 많은 폭으로 올랐던 게 이제 봉사활동, 대내 활동을 포함해서 봉사활동인데요. 재직자들 같은 경우에 가장 도움이 안 됐다는 스펙이 사실 봉사활동입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도 봉사활동은 거의 뭐 채용에 영향 없다. 취준생들조차도 채용에 영향 없을 거야 이렇게 대답하고 있거든요. 굳이 이런 항목은 좀 빼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봉사활동,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서 녹여낼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걸 이걸 통해서 배웠다. 사실 이게 중요한데 봉사활동 뭐 10시간 했다. 이런 거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예시를 좀 찾아보니까 저희가 이제 1000대 기업 조사할 때 당시에 3월 달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입사 지원서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저희가 다시 이제 채용 공고가 올라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학내 활동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외국어 활용 능력 그 목록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떤 이유 때문에 제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기업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꼭 필요 없는 기업들은 이런 거 좀 빼줄 필요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저희가 또 제안하는 거는 이제 자유양식 이력서를 대신에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양식 이력서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그 좋은 채용 기업 찾기 인터뷰라고 해서 그런 이제 스펙이나 이런 학벌에 연연하지 않고 채용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외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런 자유양식 이력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제 더 핑크퐁 컴퍼니라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초창기부터 아주 일찍부터 이런 자유양식 이력서를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양식으로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이제 자율성을 주고 그 이력서를 스스로 만들어 보라고 하면 이것 하나가 자체가 기획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기획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장점을
이제 잘 보여줄 수 있는지 이걸 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스타트업들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찾았던 기업들 중에서도 그 1000대 기업 안에도 몇 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와디즈 같은 경우에 학교나 학력, 경력 이외에는 스펙이 이제 입력하는 게 없었고 대신에 이제 그 이력서를 자유롭게 이제 해서 올리거나 포트폴리오로 올리는 방식 이런 방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인적 사항을 제외하면 자유 이력서, 경력 기술서 그리고 세 가지 역량을 확인하는 질문만 들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얼마나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잡코리아 이 채용 포털 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9개 그 케이스 이게 어떤 건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잡코리아 이력서 양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인이 지원자가 구직자가 직접 항목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긍정적인 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저 탭에서 내가 이제 경력하고 학력을 좀 넣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경력과 학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목을 넣고 빼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19개 기업이 지금 이런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원자가 직접 그 항목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계는 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명확한 신호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뭘 중시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결국 있는 스펙을 다 넣고 또 최대한 풍부하게 이력서를 만들려고 하지 일부러 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업이 명확하게 신호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차피 있는 항목에서만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자유양식 이력서와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진일보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고 좀 앞으로는 좀 더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력서 입사 지원서 형태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서 우리 취준생들이 무분별하게 스펙 쌓기를 하는 일들이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